네, 여러분 2교시입니다. 자, 1교시에서의 저희가 학습이 송폼과 articulation이었다면 2교시에는 저희가 anticipation, 그 delayed back인데 anticipation이라는 말은 좀 앞선 음이죠. 말 그대로 그 음들을 좀 땡겨서 쓰는 것. 굉장히 다이내믹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박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앞으로 좀 땡기는 거, 그런 음들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특히 뭐 재즈나 뭐 이런 부분, 블루스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박자에 정확하게 나온다기보다는 조금씩 뭐 땡겨지거나. 근데 그 반대 개념은 딜레이드 어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뒤로 좀 빼는 거죠. 약간 이제 레이백 한다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안티시페이션이 뭐 따다으아 이렇게 또 한다면 이제 딜레이드 백은 따다 따 뒤로 빼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종 요게는 안티시페이션이고 학교종 이땡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가 딜레이드 어택이 되고 땡이 안티시페이션이 되는 거죠. 뭐 요거는 이제 차차차차 다시 아는 건데, 어찌됐든 뭐 articulation도 곡의 다이내믹을 위해서 설명하는 거고요. anticipation, 우리나라 말로는 뭐 앞선 음이라고 하는 anticipation도 그렇고 delayed attack도 그렇고 그 곡의 다이내믹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조금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시작으로 이제 2교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좀 다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 왜 송라이팅을 처음에 공부하는데 왜 내가 아티큘레이션을 배워야 되고 안티시페이션을 배워야 되고 딜레이드 백을 배워야 돼,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분명 여러분들이 처음에 만드는 것은 정말 스케치에 가깝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곡을 다듬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쵸? 양념을 쳐야지 음식이 맛있듯이 그냥 생으로 먹기가 쉽진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소금도 좀 쳐야 되고 설탕도 좀 쳐야 되고, 뭐 좀 비약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 부분도 그냥 여러분들이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네. 자, anticipation, 앞선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앞선음 또는 선행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좀 어려운 단어죠. 근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잠깐 설명했듯이 그거를 이제 악보를 보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해 볼게요. 자, 타겟음 이전에 선행되어 멜로디와 리듬에 영향을 주는 음. 네, 분명하죠. 멜로디도 마찬가지고 리듬에는 정말 지대한, 정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코드에 속한 음표가 앞당겨 나오는 것. 자, 요 부분,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자, 요 밑에 있는 그 악보를 한번 보실게요. 아주 재밌게도 지금 anticipation을 표현하는 음 중에 그 G7 뒤로 돼서 미하고 C 메이저 7의 화살표로 제가 그려놨잖아요. 그렇죠. 자, 저거 같은 경우는 일단 곡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마디죠. D-7 뒤에 나오는 D-7 앞에 D-7 뒤에 나오는 그 미음과 G7에 나오는 미음, 거기도 지금 슬러로 지금 이음줄로 연결이 돼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 G7에 나와 있는 미와 그리고 C 메이저 7에 나와 있는 이것도 이음줄로 연결돼 있죠. 자, 그러면 앞선음이라고 하는 것, anticipation이라고 하는 건 위에 있는 설명들을 일단은 좀 어렵게 다가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잠깐 잊어버리시고요. 자, 솔파미는 어떤 코드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D-7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첫 번째 마디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레도 레 미는 어떤 코드의 영향을 받고 있죠? G7의 영향을 받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두 번째 마디의 첫 번째 미는 이음줄로 연결되어 있지만 C 메이저 7, 그 미는 C 메이저 7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여러분, 그러면 오케이, 그 G7에 있는 레도 레 미까지가 분명히 G7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레도 레 미 마지막 첫 번째 마디의 마지막 미는요, 그 코드가 C 메이저 7으로 치셔야 돼요. 네, 그게 앞선 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 저게, 자 보세요, 만약에 이음줄이 없다면 솔 파 미까지는 D-7을 쳐주고요, 레 도 레 미는 G7을 치고 마지막 미는 C 메이저 7 코드를 쳐주는 게 맞아요, 저 이음줄이 없다면. 그런데 앞선 음은 이음줄이랑 같이 움직여요, 대부분이. 그래서 레도 레 미, 그 미음이 G7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C 메이저 7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옆에 걸로 볼게요. 마찬가지로 D-7 똑같잖아요, 음이. 그쵸? 보세요. D-7 솔 파 미, 이게 D-7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 미 도 레 미, 이게 G7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 마지막 마디에 미가 C 메이저 7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보세요. 자, 솔 파 미와 그리고 G7이 처음에 시작하는 미가 이음줄로 연결이 돼 있죠. 그러면서 화살표는 지금 G7 앞에 있는 미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요, D-7 다음에 그 미가, 솔 파 미가 미를 칠 때 어떤 코드가 연주가 돼야 되는 거냐면 G7이 연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앞선 음이기 때문에, 이음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보게 되면 C 메이저 7, 그러니까 G7의 미, 도, 레, 미가 되는 부분은, 그 미는, 화살표 빨간 걸로 되는 그 미는 어떤, 그 미를 치면서 어떤 코드가 연주가 돼야 된다고요? C 메이저 7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앞선음입니다, 여러분. 나름 제가 좀 설명을 잘한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G7으로 연결돼야 되는 음이 G7의 코드로 연결돼야 되는 것이 C 메이저 7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D-7 코드로 연결돼야 된다라는 것이 G7으로 됐고, C 메이저 7으로 G7으로 연주돼야 되는 게 C 메이저 7. 그러니까 이음줄을 통해서 앞을 당겨버린 거죠. 그거를 당겨서 코드도 같이 그 앞에 당겨서 연주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피아노가 있으면 설명이 드는데, D-7과 G7,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마디를 본다면 D-7에서 솔, 파, 미를 오른쪽 손으로 칠 때 왼손은 G7을 딱 연주하셔야 돼요. 빨리 나오는 거죠. 앞서서 빨리 나오는 거죠. 성질 급하게 나오는 거예요. 앞선 음은 성질 급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나름 좀 설명한다고 설명했는데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제가 이 대면 수업 때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뒷부분에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학습 정리하는 시간에. 자, 지금 같은 경우 잠깐만요. 여기 보면 코드와 함께 앞당겨 나온 앞선 음이었습니다. 지금 얘기는. 두 번째, 멜로디만 앞당겨 나오는 음. 이게 사실은 같아요, 지금. 굳이 구분을 주자면 구분을 줄 수는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설명드린 게 맞아요. 코드도 앞이 당겨져야 그게 훨씬 더 앞선 음의 다이내믹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런데 굳이 분리를 한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 이제 책에서 발췌한 부분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80% 이상은 코드와 함께 움직인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선율 단위의 안티시페이션. 네, 선율 단위의 안티시페이션은 요것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항상 뭐가 있다? 앞에 쉼표가 있다 라고. 이게 그래야 선율이 가장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연주가 되는 거냐면 당연히 코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요거는 혹시 피아노 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지금 요거를 연주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정확한 구분은 제가 대면 수업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쉼표 이후에 나오는 부분은 코드와 함께 짧게 끊어서, 그리고 선율 단위로 나타내는 안티시페이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선행대에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조금 빨리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분명히 쉼표인데, 아니요, 그렇진 않고 앞선 음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쉼표가 크게 의미는 없다. 왜냐하면 다이내믹을 주기 위한 이런 이론의 효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사실 안티시페이션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는 하고 있지만 보시면 아시다시피 앞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 거의 80-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이 땡겨지면서 코드도 같이 땡겨진다. 선율 같은 경우는 뭐 그게 크게 티는 안 나요. 하지만 앞서게 조금 더, 아주 조금이라도 좀 더 빨리 선행돼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정엽의 그 브라운 아이드 소울인가요? 맞아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 그 중에 Nothing Better라는 곡이 있잖아요. 정엽이 부르는데, 이 곡을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굉장히 많이 놀랬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블루지하고 굉장히 재즈 같은 피아노 주법이었어요. 근데 그 다이내믹을 어떻게 살렸느냐? 안티시페이션이었어요. 예. 네, 이렇게 당김음을 계속 쓰더라고요. 싹싹. 근데 게다가 정엽 씨 같은 경우는 노래 정말 잘하잖아요. 그걸 너무 정확하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당김음을 너무 진짜 약간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뭐 굉장히 유명한 재즈 뮤지션 막 니나 시몬 같이 딱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는 조금 이렇게 정박에 부르던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외국 곡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이내믹을 조금 더 살리기 위해서 음을 땡겨주잖아요. 이 곡이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제가 안티시페이션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 곡 한번 이거 링크도 제가 링크를 제가 못 걸어드리더라도 여러분 유튜브에서 정엽의 Nothing Better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들어보시면서 이렇게 땡겨졌구나. 너무 명확하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악을 쑥 땡기면서 한번 음악 들어보세요. 친절하게 제가 또 하나 엄청 친절하지 않습니까? 이 악보가 나오죠. 그렇죠? 자, 볼게요. 인트로부터 나오네요. 자, 첫 번째 마디에 보면 안티시페이션이 나올 부분이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죠. 그 파, 라, 시, 여기도 그렇게, 이거는 선율에 의한 거지만 무엇보다도 이게 딱 티가 나려면 어디 때문이냐면 파, 라, 시 한 다음에 파, 미하고 C 마이너로 연결되죠. 저 C 마이너는 어디서 연주하게 됐죠? 그렇죠. 반박자 앞에서 연주하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죠? 뭐 초반부터 이렇게 나오니 얼마나 아름다운 정말 다이나믹한 곡이 나오겠어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마디 보시면 B 플랫 다음에 F 나오죠? C가 이음줄로 연결돼 있죠? 말씀 안 드려도 어떻게 연주되는지 알겠죠? 그렇죠. 그 B 플랫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C의 그 이음줄 연결, 그 앞에다가 F 코드를 같이 연결하면 되겠죠. 네, 마찬가지로 그 다음 마디에 나온 B 플랫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번은 이거는 뭐 너무 대놓고 안티시페이션이 너무 잘 나왔죠. 그러니 얼마나, 이거 그냥 바로 들으시면서 악보 보시면서 음악 들으시면 적어도 안티시페이션이 뭐다라고 하는 건 알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송라이팅에서 곡을 써요. 저는 여러분한테 많은 시도를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 말은 너무나 뻔하게 정박에 곡 쓰지 마시고, 네? 너무나 정박에 곡 쓰지 마시고 이렇게 안티시페이션 좀 이용해 보세요.
발라드도 그냥 정박에 딱딱 떨어지는 발라드보다는 여러분 그렇게 안티시페이션을 쓰시면 정말 다이내믹이 확 살아요. 한번 해보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대면 시간에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동요를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한번 안티시페이션 이용해보세요. 얼마나 좋은 소리가 나겠습니까? 요거 뭐 악보 보시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또 재즈를 연주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러한 안티시페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재즈에 있어서도 그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브라운 아이드 소울 당연하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브라운 아이드 소울 그건 뭐 당연히 거기 정엽 있죠. 뭐 워낙에 유명한 작곡자와 보컬들이 정말 있잖아요. 굉장히 그분들은 소울이 있잖아요. 소울 음악 자체가 그런 R&B나 그런 재즈, 블루스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안티시페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친절하면 또 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지금 악보 보이시죠? 악보 보이시면 어디에 어떻게 안티시페이션이 나오는지 알겠죠? 이제 말씀드리지 않아도 저는 알 거라고 100% 확신합니다. 몇 번째 마디 안티시페이션 첫 번째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눈에 딱 띄는 거 하나는 지금 세 번째 줄 마지막 마디 그게 보이죠? 저도 마지막 마디에 F샵 -7 있고 D /F샵 D 오버 F샵 있는 그 부분 보이시죠? 그죠? 다 아실 거라고 확신하면서도 저는 그냥 읽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마디 네 번째 줄의 세 번째 마디, 두 번째, 세 번째 마디 뒷부분에 에이서스4 다음에 나오는 E-7 그쪽도 여러분 보이시죠? 그 뒤에 있는 F샵 -7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눈에 띄실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뭐 눈에도 딱딱 보이지만 그 정도까지는 제가 굳이 안 알려드려도 여러분 충분히 하실 거라고 100%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ll the Things You Are. 자, 저희가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친숙한 가요를 먼저 알려드렸고 대중가요를 알려드렸고 저희가 안티시페이션 하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 재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All the Things You Are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재즈의 스탠다드 중에 가장 중요한 곡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양한 음악을 정말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음악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뮤지션이 되려면 좋은 음악 정말 많이 들으셨으면 합니다. 자, All the Things You Are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재즈의 스탠다드하고 명곡입니다. 뭐 키스 자렛 버전도 있고 저는 이제 오스카 피터슨 버전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자, 여기서는 이제 일단 이 부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분명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안티시페이션과 또 잠깐 방금 화면 잠깐 나오는데 딜레이드 어택도 분명히 나오거든요. 이거는 뒤로 미는 거죠. 앞으로 당겼다면 뒤로 미는 작용도 있어요. 그쵸? 이거 꼭 들어보시고요. 악보도 나옵니다. 꼭 보시고요. 자, 그러면 딜레이드 어택이 무엇이냐? 아까 반대 개념이에요. 앞서는 그러면 이거는 좀 뒤로 미는 음이에요. 뒤로 미는 음을 저희가 안티시페이션이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딜레이드 어택이라고 하는데 안티시페이션과 반대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뺐다면 이렇게 뒤로 쭉 빼는 거 이것도 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반박자나 한 박자 늦게 연주하는 기법인데 이거를 이제 특히 스윙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아까 좀 전에 보셨던 All the Things You Are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서 들으셨을 거라고 확신하는데 그 음악에서는 안티시페이션과 딜레이드 어택이 다 나오죠. 뒤로 미는 거, 앞으로 당기는 거 다 나오는데 그 두 가지가 당기고 밀고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뭐가 나와요? 굉장한 다이내믹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이 두 부분은 다 아셔야 되거든요. 자, 딜레이드 어택 볼게요. 코드와 함께 기다렸다가 연주하는 방식 D-7 이미 기본적으로 앞부분에는 G7이 그게 나오죠. D-7 G7이 이게 뭐예요? 안티시페이션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마디에 보면 반박자에서 으따 나오죠.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라 해도 되는데 라 이렇게 되죠. 보세요. 원래 하나 그러니까 두 번째 마디를 한다면 그러니까 리듬만 해드릴게요. 따따따따따 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빨간 거 표시되는 게 반박자 으따 하고 나오는 거죠. 요게 굉장히 또 이게 지금 보세요. 어디서 바로 병행이 됐냐면 G7에서 그러니까 안티시페이션이 나오고 바로 으따 하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다이내믹하게 보이겠죠. 그쵸? 요거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G7은 뭐예요? 이거는 안티시페이션이죠. 쭉 갑니다. 그 다음에 E-7 A7 뭐예요, 여러분? 이거 안티시페이션이죠. 그 다음에 E-7 딜레이드 어택이죠. 으따 하고 A7. 그러니까 항상 그 두 개는 같이 존재해요, 여러분. 특히 재즈나 소울 음악에서는. 다음에 A7 나오죠. 코드는 정박에, 멜로디는 반박자 빠르게 연주하는 방식.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D-7, G7.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빠르게 연주하는 방식이 있긴 있지만 여러분, 코드는 정박에 딱 나오지만 그러니까 코드가 D-7 딱 누르고 딱 같이, 근데 이거는 효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다 위에 거는요. 방금 위에 하는 거는 D-7도 쉼표와 같이 D-7과 라를 같이 한 거죠. 그 마지막 마디에도 보면 E-7과 C라는 음을 반박자 쿵 쉬고 같이 연주하는데, 근데 이거는 그 다음 줄에 보시면 D-7은 왼손으로 D-7을 먼저 치고 빠밤 이렇게 놔도 충분히 딜레이드 어택의 느낌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코드는 먼저 치고 이렇게 나와도 충분히 어차피 그 코드를 치는 게 리듬처럼 나오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건데, 앞부분에 그 지금 보시면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홈이라는 거 보시면요, 여러분 두 번째 마디에 난 무엇도 할 수 없어, 그 마디 보이시죠? 거기가 사실은 그냥 정박으로 시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박자 반을 하면서 16분 딱 나오잖아요. 딱 이렇게 나오죠. 그것도 여러분 딜레이드 어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많죠. 예?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죠. 찾아보세요. 나는 지금 눈에 몇 개 보이거든요. 여러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뭐 막 보이네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서도 보이고 다 보여요. 너무 뭐 같이 대체적으로 같이 공존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딜레이드 어택과 엔티시페이션은 공존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보면 자, 멜로디를 제외한 다른 파트에서 연주하는 방식. 주로 재즈나 빅밴드에서 많이 올드 띵스 유 아까 들어보셨죠?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건데, 악보 제가 또 준비했잖아요, 여러분. 또 여러분을 위해서 보시면, 자, 어디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시면 사실 딱 눈에 쫙 띄는 건 없어요. 근데 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지금 음악을 들으실 때 이렇게 연주해요? 이렇게 절대 연주 안 하죠. 다다다다다다다 으따 이렇게 하죠. 그쵸? 으따 이런 거 지금 솔도 A 플랫 메이저 쓰면 돼. 저기가 딜레이드 어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노래 부르면서 따다다 으따 처음에 라부터 나갈 때 으따 이것도 딜레이드 어택이 될 수 있잖아요. 지금은 따 정박이 됐지만 으따 으따 을라 레 이것도 딜레이드 어택이 되는 거죠. 지금 이 박자지만 실질적으로는 음악을 방금 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딜레이드 어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악보에서 어디에서 할 수 있느냐, 이것도 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맨 마지막 줄 한번 볼게요. 지금 기본적으로 A-7 다음에 레 도 할 때 A-7 되면 D7 되면 지금 안티시페이션 되죠. 그쵸? 그런데 제가 이 안티시페이션 하고 거기 미 하고 미 플랫 다음에 미 내추럴 다음에 도 할 때 제가 저기 앞에 그 8분 쉼표를 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도하고 반박자시고 미가 되죠. 미도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건 딜레이드 어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다음에 또 C 할 때도 G 메이저 7을 저 앞에 제가 반박자를 쉼표를 놨어요. C 이것도 딜레이드 어택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딜레이드 어택과 안티시페이션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설명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다면 제가 어디에서 대면 수업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다음. 요거는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그 older things와 뒷부분은 계속 연결돼. 여기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시험에 낸다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시험에 내겠어요? 이렇게 된 부분을 보고 anticipation과 delayed attack으로 곡을 이 리듬을 다시 재구성하시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줄에 보면 F#-7 다음에 B7이 나왔어요. 이건 anticipation, 누가 봐도 anticipation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C가 나왔어요. 여기에 8분 쉼표를 쓰고 그 다음 C를 8분 음표로 해가지고 하면 그 딜레이드 어택 되는 거죠. 그쵸? 마찬가지로 E 플랫 메이저 7도 그냥 그 앞에다가 8분 쉼표나 4분 쉼표를 두면 딜레이드 어택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시험 문제로 낸다고 한다면, 이게 시험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굳이 낸다라고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가 편곡을 하는데 이 anticipation과 delayed attack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의 곡이 훨씬 더 소울 있게 들리고요,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들리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절대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막말로 옛날에 제가 처음에 막 재즈를 처음 접하게 됐을 때 누가 학교종이 땡땡땡을 이렇게 재즈풍으로 치는데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왜 리듬이 저러지? 리듬이 저거 왜 뒤로 밀지? 그때 음악하기 전인데도 저걸 왜 앞으로 당겼지? 이런 느낌, 전 그 기억이 굉장히 생생하거든요. 그게 이거였더라고요, 공부해보니까. 그때 저도 생각했어요. 내가 곡을 만약에 쓴다면 나도 저런 anticipation,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anticipation과 delayed attack을 접했을 당시는 그랬어요. 나도 곡을 저렇게 쓰고 싶어. 내가 스트레이트하게 내놓은 부분, 주구장창 쓰면 그건 재즈처럼, 주구장창 쓰면 소울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만드는 프로듀싱하는 대중음악에서도 분명히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들어보시기면 물론 많이 사용하면 Nothing Better처럼, 그리고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홈처럼 약간 소울풍 있게 약간 재즈하게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요거 부분도 분명히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제가 이거 좀 정리를 해놨어요. 보시면 주로 재즈나 빅밴드에서 많이 쓰이는 어떤 연주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anticipation과 delayed attack은 꽤 많이 붙어있죠. 그쵸? 아까 악보를 보셔서 알잖아요. 그쵸? 그런 다음에 articulation은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런 expression, 그런 어떤 강약이나 어떤 다이내믹을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인 거예요. 다이내믹 안에 사실 articulation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모든 것이 쓰이면 여기에는 제가 재즈나 빅밴드에서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아이돌 음악에는 절대 anticipation 쓰면 안 돼, 절대 딜레이 어택 쓰면 안 돼, 이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 쓰여요. 여러분,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anticipation, delayed attack, articulation, dynamic은 다 쓰이는데, anticipation이 정확하게 안다면 anticipation과 delayed back이 항상 어떻게 해요?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 보이시면 되는 거죠. 거기 위에 아까 보헤미안 랩소디처럼 피아노와 크레센도를 같이 싹 넣으면 훨씬 더 다이내믹이 살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해놓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재즈나 빅밴드에서 많이, 주로라는 진짜
이 구조는, 이 네 개의 구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많이 쓰이긴 하지만 저희의 음악에도, 여러분들의 음악에, 내 음악에도 충분히 써야 되고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것들이 정말 많이 들어간, 지금 그 로비 윌리엄스의 Have You Met Miss Jones라고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재즈곡인데, 요거 유튜브에서 제가 링크 요 주소도 해놨는데 그냥 간단해요. 로비 윌리엄스 Have You Met Miss Jones라고 치면요, 요 실황이 나와요. 라이브 실황이 나오는데, 아 정말 뭐 안티시페이션과 딜레이드 어택과 그리고 그 강약, 아티큘레이션, 그 다이내믹들이 정말 살벌하게 나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고요.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지 훨씬 더 다이내믹하게 들리고, 훨씬 더 소울풍 있게 들리고, 훨씬 더 블루지하게 들립니다. 이 음악 좀 들어보시고 차근차근히 이 부분 좀 공부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이거 꼭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It Had to Be You,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곡인데, 이거는 단순한 빅밴드는 아니에요. 해리 코릭 주니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미국의 유명한 작곡가이자, 그리고 배우이자, 배우 엄청 유명한 배우죠. 그리고 엄청난 가수예요. 게다가 엄청난 피아노 연주자고요. 음악은 대체적으로 재즈 음악을 주로 하는데 참 팔방미인이죠. 뭐 별의별 걸 다 합니다. 게다가 얼굴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네, 좀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어찌됐든 이 It Had to Be You는 또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라는 그 첫 번째 음악인데, 이거 빅밴드인데 좀 굉장히 대규모 빅밴드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아티큘레이션 뭐 대단하고요. 안티시페이션, 딜레이드 어택이 화려합니다. 이게 어디서 제가 악보를 구할 수 있으면 악보를 좀 구하고 싶긴 한데요. 제가 빅밴드를 쓰게 되는데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편곡도. 그런데 멜로디 자체, 그 곡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아까 보셨던 Nothing Better나 그리고 Home이라는 곡에 보시면 그 딜레이드 어택과 안티시페이션을 적절하게 썼잖아요. 이 곡이 어찌 보면 그 가장 그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곡도 한번 그 Have You Met Miss Jones와 또 It Had to Be You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런 안티시페이션, 이 다이내믹들을 이용했거든요. 비교해 가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악보는 찾아가지고 대면 수업 때 여러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학습 정리 중요하죠.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여러분? 뭘 배웠습니까? 첫 번째, 1교시 때 저희가 배운 게 뭐죠? 아티큘레이션 배웠어요. 아티큘레이션. 아티큘레이션은 쉽게 조금 용어적으로 얘기한다면 분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분절법. 분절법이라고 하며 선율을 보다 작은 단위로 구분하고 각각입니다. 죄송합니다. 가각이 아닙니다. 각각의 단위에 어떤 형과 의미를 부여해주는 연주 기법. 다 필요 없죠. 그러니까 학습 정리를 위해서 제가 사전적 용어를 가지고 온 것 뿐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죄송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티큘레이션은 그 곡의 다이내믹을 위해서 쓰여지는 각각의 샘여림의 요소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정의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내용을 정의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초중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피아노나 포르테나 그리고 뭐 스타카토나 레가토나 이런 부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음이 변화가 되고 사운드가 변화가 되고 그 변화로 인해서 다이내믹이 생기는 것을 저희가 아티큘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티시페이션이란 뭐냐? 앞선 그러니까 영어 그대로 타겟 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을 조금 더 땡겨서 쓰는 거죠. 그거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코드와 멜로디가 같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학습 정리에서 하나는 뺐죠. 딜레이드 어택을 뺐는데 안티시페이션과 딜레이드 어택은 대체적으로 항상 함께 공존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적어도 저는 이 수업을 하고 제가 지금 예로 보여드렸던 그 음악들을 다 들으시면요, 여러분, 충분히 안티시페이션이나 안티큘레이션 그리고 딜레이드 어택에 대한 충분히 이해도는 저는 있을 거라고 100% 확신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이 곡을 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수업을 좀 오랫동안 가르쳐 봤는데, 송라이팅이라는 수업을 오랫동안 가르쳐 봤는데,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공연을 해요. 여러분들이 쓴 곡을 가지고 제가 공연을 하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리허설 할 때 이렇게 쳐다보면 그때서 이 아티큘레이션이 나와요. 그때서 그 연주하는 분들이랑 이렇게 합을 맞추면서 리허설을 하는 와중에서 안티시페이션이랑 딜레이드 백의 얘기가 나와요. 그 정확하게 용어를 기억은 못 하시지만, 아, 여기는 좀 여리게 쳐줘, 아, 여기는 조금 뭐 점점 좀 크레센도처럼 점점 키워줘, 이게 나와요. 편곡을 할 때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아, 여기서는 좀 앞으로 좀 땡길까? 아, 여기는 조금 약간 재즈 기분 나게 반박자 쉬고 딱 뒤로 들어가서 할게. 여러분들 용어는 기억은 못하지만 그런 게 다 안티시페이션이었고 그런 게 다 딜레이드 어택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서 알티큘레이션이 되는 거라고요. 그쵸? 저는 이론을 보고 그냥 여러분이 이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고 쑥 지나가는 거, 저는 그거 그렇게 좀 좋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가느냐, 저는 그걸 좀 높게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사실 첫 주차에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한 건 없어요. 송폼 얘기했죠, 그쵸? 송폼에 대해 학습 정리를 쓰고 싶었지만 송폼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내가 쓰려고 하는 곡의 송폼을 먼저 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송폼을 먼저 중요한 게,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곡을 다 써놓고 그걸 송폼으로 나누시기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구조적으로 송폼을 좀 흐릿하게라도 갖고 계시면 곡이 잘 나와요, 여러분. 그냥 기분대로만 곡을 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된다. 저희 그거 공부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케치가 끝나고 나서 해야 되는 거, 아티큘레이션. 물론 아티큘레이션이 좀 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먼저 설명해 드렸죠.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먼저 접한 내용이잖아요. 초중고를 거치면서 뭐 피아노, 포르테, 메조 피아노, 메조 포르테, 그리고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뭐 악센트, 스타카토, 레가토, 마르카토 다 배우셨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것이 아티큘레이션 지금 했고, 그 다음에 한 게 엔티시페이션이었고, 그 다음 한 게 딜레이드 어택이었다.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신 내용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문제풀이를 했는데, 요거 푸시려면요, 여러분, 요 쭉 보시면서 그리고 음악 안 찾으시면 답 못해요. 그죠? 이 부분 문제풀이, 요것도 여러분들 여기 수업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거든요. 잊지 마시고 1번, 2번, 3번. 네. 여러분들 이게 뭐 무슨 곡을 나열하지 않으면 내가 그 곡을 그 안티시페이션이나 딜레이드 어택, 다이내믹 아티큘레이션이 있는 걸 판단하지 못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들어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 들으세요 하면서 제가 이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풀이 잘 보시고요. 오늘 했던 거 유튜브 영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돌아가서 들으실 수 있거든요. 열심히 들으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2주차 때는 제가 과제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영상 강의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여튼 그때까지 좀 복습하시고 모르신 부분 다시 돌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